금감원은 인지수사권이 부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보공단이나 인터넷진흥원도 검사 승인을 받아야 인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죠, 뭐. 어차피 필요해서 하고, 그러면 금감원에 대해서만 인지를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으니까 그건 고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금감원이랑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 금융위가 하는 것처럼 수사심의위원회 그걸 둬서 그렇게 하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거 어쨌든 특별사법경찰관도 사법경찰관인 건 똑같은데 특수한 경우에는 인지에 대해서만 검사의 승인을 받으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렇죠? 사전 보고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금감이 금융위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 같아요. 그죠? 법률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훈련. 네. 그럼 이걸 고치도록 하시고요. 그럼 뭐 똑같이 권한을 주면 되고. 자, 수사 대상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특사경들이 이제 각 부처청이 있을 텐데 수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문제되는 데는 지식재산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어요? 예, 대통령님 식약처장 왼쪽. 네, 한 군데 제가. 저희도 있습니다. 뭐예요?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지금 요즘 문제가 되는 불법 의료용 마약류 유통 사용 관련해서 식약처가 수사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지금. 마약 수사를? 네, 예, 의료용 마약류 지금 민간에서 불법으로 유통하고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행위가 일반 형법 위반이면 그건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하는 게 맞고 해당되는 특별한 조항 위반인 경우에는 이제 할지 말지는 법에 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일반 마약 사건에 준하는 거 아닌가요? 의료용 마약류 같은 경우 지금 프로포폴 같은 게 민간에서 이제 돌아다녀서 불법 어떤 걸 수사하고 싶으신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프로포폴 같은 게 불법으로 유통돼서 이렇게 사용될 때 이런 부분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민간에 나오고 수사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권을 좀 가졌으면. 그런 건 뭔 위반이에요? 그런 게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서.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면 그거는 거기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특사경에서 특별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원래. 네네. 네. 근데 특별행정법규 위반은 아닌 것 같은데. 마약류 단속법 위반인가 관리법 위반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수사 권한이 있으면. 네, 그렇게 하면 끝이 없이 늘어나서 이건 경계가 불명해질 것 같고, 그건 따로 한번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노동부는. 네, 노동부입니다. 중수처법 중대범죄 중에 대형 참사가 있습니다. 대형 참사 안에 사회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그거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중대재해법 위반은 그게 노동관계 법률을 위반하면 조사를 하는데 네. 그냥 일반적인 처벌 조항 위반이다. 그 부분은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재난 및 안전 기본법에 따라서 특사경이 네.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얘기하죠. 여기서는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네. 그 업무 범위, 수사 권한 대상 범위는 네. 아직 법무부하고 저 관련 부처에서 그냥 필요한 거 다 모아가지고 제안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죠. 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사실은 금감원에서 지금 민생범죄에 대한 특사경을 도입한다는 건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아니 이거 무슨 법이면 특정해야죠, 당연히. 예, 그게 지금 나온 게 자본시장법만 지금 대상이었는데 네. 애부업법, 채권추진법,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보험사기 방지법, 특정금융정보법, 디지털자산 여러 가지를 다 하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경찰에 지금 수사하고 너무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본부라든가 불법사금융 대책도 다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양 수사기관을 둘이 이렇게 병립시켜서 가는 게 예산 낭비 측면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특사경 사무는 경찰 사무와 중복되죠. 네네. 중복이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거기에다가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추가로 인정해 줄 거냐.
대상 범죄를 어디까지 할 거냐는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권한을 이렇게 넓힌 상태에서 검사의 지휘 없이 지금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는데 만약 이렇게 넓혀갖고서 검사 지휘 없이 다 일방적으로 인지해갖고 한다고 하는 것 권한이 너무 커질까봐. 예, 그러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금융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침해 범죄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본업과의 관련성, 전문성, 수사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국민 그거는 이렇게 편익인지.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논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특사경법에 정하면 무슨 법 위반 특정하잖아요, 다. 그걸 정할 맞습니다. 때 예, 맞습니다. 논의를 하고 논의해서 잘 안 되면 국무회의에다 가져오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에서 불법 사금융이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불법 사채, 대법보 위반, 이거는 당연히 이거 경찰이 할 리도 없고 검사가 할 리도 없고. 아니, 당연히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데 실제로 일이 많아서 못해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건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있는 그건 걸로.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 있을 때 우리 그 불법 대부업자들 특사경단 만들어가 잡으러 다니는데. 예, 근데 대부업법 특사경은 지자체한테만 범이랑 그 누군지가 하는데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금감원도 하고 지방정부도 하고 특별히 나쁠 것 같지 않은데 나쁜 짓 하는 사람 잡는 건데. 근데 금융감독원의 원래 설립 목적이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 신뢰성 확보인데 그 목적 범위를 너무 벗어나 갖고 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네, 그거는 저 목록을 좀 같습니다. 따져보고요. 네네. 그거는 논쟁을 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협의해서 처리해보고 안 되면 네, 법무부에 가지고 협의하도록 오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개보위 잠깐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저희 개보위는 그 특사경 도입을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이제 개보위 같은 경우는 특사경 필요 없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네, 됐습니다. 기사와 네. 관련해서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었기 네,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될 테니까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 더 추가로 할 게 있으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논쟁과 관련해서 제가 국무회의에 부탁을 좀 드리면, 좀 각 부처끼리 미리 좀 논쟁되는 것들은 좀 터놓고 정리를 좀 하세요. 이게 지금 사실 각 부처들이 서로 의견 다르면서, 좀 속으로는 불만이 있는데도 말 안 하고 넘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국무회의 길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자유롭게. 우리 이거 하고 싶은데 딴 부처가 반대하니까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넘어가지 말고. 대통령님, 하십시오. 네. 네, 그 문체부에서 저작권법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특사경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요 조금 지금까지 나온 얘기랑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서요. 저희는 문체부 직원 28명이 이제 네. 특사경이 돼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이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K 콘텐츠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겠죠. 네. 이 인원 늘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 또 하나는 일반 공무원이니까 순환보직입니다. 그래서 있는 기간이 보통 한 3년 정도 있도록 돼 있는데요. 사실은 교육시키고 뭐 그거는 각 부처에서 인사 운영 지침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네네. 그 사람들은 계속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들어야죠.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규정도 있는데 그건 4년 동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공무원 인사 관련된 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필요하면 그게 실제로 이제 아까 그 법무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서 일할 만하면 딴 데 가버리고 네, 지금 그런 상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좀 규모가 있는 데는 그 직렬을 만들든지 아니면 인사를 할 때 그것만 할 사람, 오래 할 사람들 뽑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막 돌리지 말아야죠. 거기서도 승진할 수 있게 해주고. 네네. 네. 그거는 각 인사 운영 방식에 관한 거니까 인사 혁신처에서도 좀 협조를 좀 해주시든지 하고 각 부처청에서도 그걸 독자적인 조직으로 좀 하세요. 그래야 전문성이 생기지. 네. 그러다 필요한 인력이 숫자가 있으면 이거 자꾸간 우리 사회는 불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규칙 어기고 돈 벌고 이익 보고 이게 너무 횡행해가지고 그 착한 사람 손해보는 사회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법률을 정했으면 그 어기는 것은
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인력이 좀 추가 필요하더라도 전 대대적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사경 숫자를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금감원도 늘리고 뭐 지식자산 그것도 좀 필요하면 다른 인력들을 좀 추가하든지 영 안 되면 인력을 좀 늘리죠 뭐. 네, 알겠습니다. 행안부 인사혁신처랑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필요하면요 영구적으로 늘린 것도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한시적으로 진짜 한 5년만 하든지 그럼 그때가 재평가하고 좀 우리 사회 법률 어기면 반드시 걸려서 응징을 당하는구나. 또 법률 어겨가지고 돈 벌기는 어렵구나. 라는 게 좀 정착이 되면 그게 확 줄어들고 인력도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영구적으로 늘리지 말고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를 좀 해보고. 어쨌든 법률을 지켜서 손해보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고 규칙 안 지켜서 이익보고 이거 반드시 건절해야 됩니다. 각 부처에서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다음 진행하시죠. 예, 다음은 세금 체납 및 국세외 수입 관리 방안에 대해 국세청장, 행안부 장관 순서대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냥 핵심 쟁점만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합시다. 이게 일단은 전에 이게 체납관리단 일단 국세 분야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을 좀 만들어서 이게 뭐 얼마 물려 있더라도 230조라 그랬어요? 국세청장 오셨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얼마라 그랬어요? 이게? 체납자는 130만 명이고 누계 체납액은 110조 원입니다. 110조 원. 네. 어쨌든 이거를 그냥 사실상 방치하거나 특정한 데 몇 군데만 찍어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사실상 방치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현장을 가지 않고 그 사무실에서 서류로 그냥 데이터 독촉장 한번 보내고 그냥 예. 통상적 관리하고 장부만 계속 쌓여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 이유는 어쨌든 일자리도 만드는 게 효과가 있고 조세 정의도 실현하고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 추적을 해보면 이거 아주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예, 고액 상습 체납자가 네, 상습적으로. 왜냐하면 추적을 안 하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혜택 덕보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냥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 세금 떼먹고 못 산다. 예. 그다음에 능력이 없으면 바로 좀 정리해주고. 예.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네. 그거 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약간 손해봐도 괜찮다. 네. 대체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예. 인원수를 대대적으로 늘리자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추경 등 추가 예산 지원이 되면은 네, 좀 늘리시고 10,000명 수준으로 좀 늘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500명 모집에 8,300명 이상 17대 1의 경우 하시고요. 예. 아니 이게 예산처 그때 기재부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아껴야 되니까 인력 규모도 줄이고 또 최저임금 주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모양인데 네. 아직 예산처는 누가 왔어요? 차관 와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다. 네네. 예산처는 자주한 정부가 이렇게 악착같이 임금 적게 주고 착취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언제나 얘기하자면 우리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된다. 악덕 사업자가 되면 안 되죠. 정부가 좀 최저임금만 주고 뭐 11개월 고용해서 퇴직금 떼먹고 정규직 안 되게 하려고 1년 11개월 고용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모범적 사용자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 적정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시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줘야지. 정부가 막 최저임금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최대한 협조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예,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인력하고 적정임금 문제인데요. 인력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니까요. 네, 이를 확충하도록 하고 그리고 적정임금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관계부처가 지금 TF를 만들어서 네. 사회석실하고 얘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죠. 27년 예산할 때는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만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고 이거 손해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일단 국가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실질적으로 체납 징수를 어떻게 할 건지는 사실 브레인스토밍을 하든지 각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사례나 전부 뒤져가지고 예. 사실 뭐 모여서 아이디어를 모으면 좋은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예. 전에 보니까 가상자산도 네. 압수하고 수표도 예. 은행에서 수표를 잔뜩 찾아가고 집에 보관하고 있는 거 찾아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내고 저번에 보니까 해외 출국 금지 조치할 수 있게 되는데 일정한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거 했더니
수십 번 강력한, 했다면서요. 예, 규제 수단입니다. 근데 그거 왜 안 하냐고 이때까지. 철저하게 앞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외 수입은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예, 체납된 국세외 수입. 네, 어쨌든 이건 법률 입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입법을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예, 그다음에 체납 관리를 징수는 국세청에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예, 조사를 하고 예, 권고를 하고 예, 기회를 주는 거는 예, 그 강제 처분이 아니라서 예, 지금 굳이 법률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필요하면 예,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가지고 합동 관리를 해요. 예, 그 각 세외 수입에 대해서 관할 부처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거기서 그 뽑아가지고 예, 관리는 한꺼번에 하고 있다가 법률이 개정되면 아예 넘겨받으시라고요. 네네. 지금 각 부처청이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명의는 그쪽으로 하고 실제 지휘는 국세청이 할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님, 그 근거 규정만 마련해 주면은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별 재산 소득 자료, 지금 각 부처는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 조항이 꼭 입법이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시행령이나 뭐 또 이런 거 됩니까? 체납에 대해서 위탁 징수를 저희가 하려면은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압류라든지 추심을 할 수 있는 강제, 지금 국세에 이용되고 있는 강제 징수 절차를 활용을 하려면 통합징수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은 저희가 노하우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걸 기존 하려면 부처에 그 경력자가 필요 없고 신규 직원만으로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건 할수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예. 문제는 지금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예. 지금 우리가 8개월 다 돼가는데 네.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네.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다 그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예.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예, 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뽑아서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좀 귀찮겠지만. 그거보다는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참 저희가 말을 하는 게 더 무슨 빠를 것 같습니다. 그거 될 때까지 예, 그 사이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논의를 입법은 최대한 빨리 하고 예, 예.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저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그 말이지 내 말은. 2월 중에 추진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만약에 그게 느려지면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각 부처 TF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그 예, 2월 달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예, 지금 저런 속도로 해가지고 어느 세월이 될지 모릅니다. 예, 상황이 그러니까 비상조치를 좀 하자 그 말이죠.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예,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예. 그 기다리면 안 돼요. 네. 지금부터 각 부처청에서 그 세외 수입 많죠.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필요하면 업무 위임을 강제 처분만 아니면 업무 위임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근데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 예. 법무부에 좀 도와주시든지 법제처나. 네, 해서 국가기관끼리는 아마 업무 위탁, 위임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안 되면 각 부처 이름으로 뽑아서 그 이름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그 총 지휘를 국세청이 하라 그 말이죠. 그 전까지는 입법하기 전까지는. 예. 예. 입법은 입법대로 하고 그거 되면 국세청으로 다 넘겨받고. 예. 네. 어쨌든 네. 행안부는 뭐 특별히 하실 얘기 있나요? 아, 네. 참, 맞아. 지방 네. 지방 정부들. 예, 지방 안 하고 정부가 있는 그 성남하고 경기도에서 대통령님이 하신 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 가지고요. 네. 전국에 한 230 아닙니다. 그 200여 곳, 237곳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올해는 2,000명,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년 6,000명 해서 4년간 2만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 통합 체납관리단을 전 지자체에 운영